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신형 26년형이 처음으로 인도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이 차를 찾아서 여기 용인에 있는 썬팅샵 국스월드로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 테슬라 모델 Y는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잖아요. 작년 12월 31일에 가격을 300만원 이상씩 전부 다 인하하면서 지금 1분기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모델 Y의 인기 비결은 뭔지, 테슬라 모델 Y 26년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져온 차는 구독자님의 차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오늘 신차를 출고 받으셨는데 저희가 시승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26년형 시승을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전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테일게이트죠. 이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어보면 이 트렁크 입구 부분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제 BMW i4가 지난번에 카니발한테 박히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차는 실제로 타고 다니는 이 모델 Y 듀얼 모터 사고 대차 모델인데, 이 주니퍼 대차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냥 트렁크 바닥 부분과 똑같은 이런 직물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짐을 넣고 뺄 때 이 부분이 마찰이 돼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스크래치라든지 뭐 까짐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6년형 모델이 되면서는 저 부분에 플라스틱 커버가 덧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을 넣고 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으면서도 외부의 충격이나 상처로부터도 이 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5,999만원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 모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RWD 4999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곧 이어서 시승기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식 변경된 26년형 모델로 들어와 봤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 헤드라이너의 변화입니다. 지금 헤드라이너가 다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A필러라든지 이 헤드라이너 부분들이 다 회색이었는데 이제는 검정색이 되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도 사실 이 부분이 회색인 게 오히려 실내가 조금 더 탁 트여 보이고 좀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검정색이 되고 나니까 차가 조금 더 세련돼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A필러나 헤드라이너가 검정색이 되면서 지금 내부에 대시보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암레스트, 뭐 도어 패널 이런 부분들의 부품들과도 디자인적으로 이 컬러 조합이 잘 융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이 차의 느낌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A필러 트위터 스피커 이런 부분과도 지금 이질감 없이 완전히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사소한 변화인데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바이저도 검정색으로 바뀌었는데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A필러랑 헤드라이너의 연결 부분이 이 단차가 안 맞으면 살짝 벌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검정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덜 티가 나고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건 이 실내 디스플레이죠. 기존의 15.4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16인치 디스플레이가 됐는데, 디스플레이의 베젤의 얇기를 더 얇게 만들면서 실제로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단순히 이 베젤이 얇아져서만은 아닐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의 화질 자체가 기존의 풀 HD에서 이제는 QHD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QHD로 바뀌면서 색상 표현력이라든지 선명도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히 극명한 차이는 아니에요. 이 QHD가 되면서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터치했을 때 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터치해봤을 때의 경험은 기존 디스플레이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부드러워지거나 매끄러워지거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가 너무 구형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에 조금 더 어울리게끔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기존 모델 Y 주니퍼의 디스플레이보다 이 모서리 부분이 훨씬 더 각지고 얇게 바뀌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두께 자체도 더 얇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테슬라 타시는 분들 이 디스플레이의 거치대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기존의 15.4인치 디스플레이에 호환되는 거치대가 완전히 딱 핏하게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 가장자리, 이 디스플레이 형상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베젤만 얇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 Y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신차를 출고하셨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겨울철 타이어 관리 팁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면, 외기 온도가 10도 떨어질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이 1psi에서 2psi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촬영하고 있는 오늘 1월 22일은 지금 영하 13도입니다. 이런 1월의 날씨에서는 여러분들이 차를 출고 받으실 때 꼭 이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차든 간에 1열 도어를 열면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타이어 권장 공기압이 나와 있어요. 테슬라 모델 Y 19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뒤 타이어 모두 다 42psi의 공기를 채워놓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이 차의 공기압을 확인해 봤을 때 역시 공기압이 1에서 2 정도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저희가 이 권장 공기압에 맞게 딱 채워놓고 시승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몬의 제픽스 X3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 공기압을 주입하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바로 권장 공기압 42까지 맞춰서 공기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전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공기압이 주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권장 공기압 42psi까지 저희가 주입을 완료했고요. 타이어 회사들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에 겨울철에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제때제때 넣어주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크몬의 공기압 주입기 제픽스 X3 같은 경우는 이름이 X3라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하나에 통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주입도 되지만 12V 배터리 점프 스타터 기능도 가능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점프 스타터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것들은 400A, 강력한 것들은 1000A 이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1800A의 점프 스타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가솔린차 타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겨울철 필수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은 보조 배터리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12600mAh의 용량을 갖추고 있어서 보조 배터리로도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자동차에 요거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딱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도 이런 식으로 하드 케이스를 깔끔하게 갖추고 있어서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퍼를 잠가서 뭐 프렁크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구독자 3분을 추첨해서 이걸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제 BMW i4가 카니발한테 들이받친 사고를 당하고 나서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그 모델 Y AWD 기존 주니퍼 모델을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26년형을 타보면 확실히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WD의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차의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84.8kWh NCM 배터리를 장착하고 이번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 인증받은 거리는 505km 가 됐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29km 더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어요. 이 배터리 용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세팅 조절을 통해서 주행 거리를 더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전기 SUV 중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가속 모드를 표준 모드로 두면 전륜, 후륜 모터 두 개를 모두 다 구동해서 최고 출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가속 모드를 컴포트로 두면 전륜 모터를 디커플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륜 모터를 완전히 연결을 끊어버려서 후륜 구동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거리를 주행할 때 아니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뒤쪽 모터만 구동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다녀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전륜에는 215마력, 후륜에는 299마력의 모터가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합산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략 400마력 초반대에서 중반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백은 4.8초가 됐습니다. 기존 4륜구동 모델보다 0.2초가 더 빨라졌어요. 자, 그러면 살짝 가속을 해보면서 이 차 가속력이 얼마나 빨라졌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속 모드 표준 모드로 두고요. 가속! 잘 달리네요. 이 전기차니까 사실 가속력이 좋은 건 당연하죠. 이 가속 페달에 발을 댄 순간부터 토크가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전기 모터 특유의 가속력 당연히 똑같이 갖추고 있지만,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수준의 가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놀라운 거, 모터 두 개를 다 써서 최고 출력을 다 발휘하는 가속 모드를 표준 모드로 놨을 때도 이 가속 감각이 그렇게까지 허둥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속 페달에 내가 발을 올려놨을 때 이 차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튀어나간다거나 듀얼 모터의 출력을 너무 과하게 쓴다거나 하는 그런 허둥대는 모습이 없습니다. 급가속을 하지 않도록 가속 페달 응답성 세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4륜구동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컴포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오래 만들어 온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가속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확실히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같고 답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듭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전기차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표준, 뉴 스탠다드의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회생제동 모드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감소된 표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회생제동량을 표준으로 했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로 바로 차를 강력하게 멈춰 세워주고요. 이 회생제동량을 감소됨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물론 어느 정도 감속이 되기는 합니다만 표준 모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한 수준으로 이 회생제동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승객들의 멀미를 진짜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회생제동 모드는 항상 감소됨 모드로 놔두시고 운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턴도 해보고 있는데 모델 Y는 회전 반경이 좀 큰 편입니다. 12.13m 정도, 일반적인 대형 세단 수준으로 회전 반경이 길어서 사실 유턴할 때 아직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반 모델 Y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차선 3개를 이용해서는 한 번에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전 반경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모델 Y L입니다. 모델 Y L은 전장이 4,900mm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 준대형 크기인데, 이 준대형 크기에서 후륜 조향 없이 이런 한국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유턴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살짝 들거든요. 롱휠 베이스 모델 이런 차들을 내놓으면서는 후륜 조향 같은 기능들도 좀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모델 Y에서 아쉬운 부분은 저는 승차감입니다. 주파수 감소형 댐퍼가 들어갔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큰 충격을 만났을 때 이 주파수가 팍 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또 서스펜션이 짜잘한 충격이 있는 노면을 달릴 때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안정적으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댐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만났을 때라든지 요철, 맨홀 뚜껑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확실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하드한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느껴지는 건 테슬라의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안정적인 거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이 차를 설계한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 바 세팅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을 때, 차선 변경을 할 때, 코너링을 할 때 차가 SUV답지 않게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급부로 이 한쪽 바퀴에서 충격을 만났을 때 이 충격이 이 반대쪽으로도 묶여서 같이 전해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노면 한쪽만 포장이 돼 있고 한쪽은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는 이런 도로를 저희가 지금 주행을 해봤는데, 왼쪽 바퀴가 덜컹덜컹 거리면 오른쪽 바퀴도 같이 덜컹덜컹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노면, 이렇게 지금 도로 포장을 새로 한 이런 노면, 혹은 크랙이 발생돼 있는 이런 불쾌한 노면을 넣으면 확실히 차가 조금 충격들을 덜컹덜컹 거리면서 이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안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세팅을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냥 편안하고 부드러운 패밀리카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 승차감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1990kg에 불과합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차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뛰어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차를 가볍게 만드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배터리를 84kWh 이상을 넣어놓고 모터도 2개를 넣어놓고도 지금 공차 중량이 2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전기차들, 배터리를 이만큼 넣고 모터를 똑같이 넣은 그런 자동차들 대비해서도 훨씬 더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걸 꼽을 수 있겠죠. 원통형 배터리를 집어넣으면서 셀2팩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배터리 팩에서부터 일단 무게를 절감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체를 찍어내는 기술, 기가 캐스팅 공법 덕분일 겁니다. 차체를 기존처럼 많은 부분들을 용접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그냥 찍어내는 그런 공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가벼운 무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이유 또 하나는, 이 테슬라는 조널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적용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동차들처럼 기능별로 전선을 다 묶어놓은 도메인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슈퍼컴퓨터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슈퍼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차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슈퍼컴퓨터를 적용시켜 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선의 무게를 크게 줄여서 또 테슬라의 무게가 가벼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세대 아키텍처 적용, 이런 것들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처럼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 성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정전식 핸들은 아닙니다. 토크식 핸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살짝 지그시 힘을 주고 있으면 내가 핸들을 잡았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차선 중앙 유지도 잘해주고 앞차의 차간 거리도 잘 유지해주고, 지금 나와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에서는 간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중국산 모델의 FSD가 언제 들어오냐,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 규정에서 유엔 안전 규정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먼저 이 도심에서도 핸즈프리로 주행을 하고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고 가속을 하고 이런 부분의 규정을 해제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해제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런 규정들을 해제해 가면서 풀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그런 안전 규정을 풀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이런 차들에서 FSD가 되는 이유는 그 상위법으로 한미 FTA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들은 미국의 안전 규정, 이 FMVSS만 만족하면 우리나라의 안전 규정 KMVSS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미국산 모델만 한정적으로 이 FSD가 풀린 거고요. 이 중국산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뒤에야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모델에도 지금 신형 모델 Y, 신형 모델 3는 다 하드웨어 4.0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 차가 FSD 1년, 2년 뒤엔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오닉 5 EV6 사신 분들은 1, 2년 기다려서 현대차가 아트리아 AI라는 그런 자율주행을 완성해도 그 차들에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당장은 규정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지만 이 하드웨어 자체는 FSD가 가능한 컴퓨터를 분명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존버하시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부정할 수 없는 테슬라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이 RWD 모델보다 확실히 좋은 점은 스피커입니다. 프리미엄 RWD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9개, 이것보다 더 깡통인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7개 장착된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풀옵션인 이 16개 스피커, 서브우퍼까지 하나가 포함된 스피커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긴 다르네. 모델 Y RWD를 시승해 보면서도 이 정도면 스피커가 충분하지, 뭐 요 이상 좋아질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 스피커 개수도 많아졌지만 서브우퍼가 하나 장착되고 나니까 이 베이스를 쳐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음장감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지고 사운드의 해상도가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 입체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테슬라는 스피커 좋다던데 라는 그 얘기를 듣고 테슬라 스피커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이 테슬라 모델 Y 4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스피커의 출력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확실히 다른 사람들한테 내 스피커를 좀 자랑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시작 가격은 5,999만원, 기존 모델 대비 300만원 넘게 인하가 됐고요. 국고보조금 50% 받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50% 모두 다 수령하고 나면 실구매 가격은 5,7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2차 시승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 바로 테슬라 모델 Y 26년형 RWD 모델까지 시승기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샷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